자, 1강 음운론 편에 음성학 편에 이어서 음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론에서 다룰 개념은 음성학과 음운론의 차이. 두 개가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음운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다른 소리네? 이런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음운론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그 이제 개념이 바로 음소와 변이음, 최소쌍, 그리고 음들이 어떤 분포에 있느냐, 대조적 분포에 있느냐, 상호적 분포에 있느냐, 자유변이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솔직히 음성학이 더 어려워야 하고 음운론이 더 쉬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이에요. 음운론의 음소는 실제로. 그런데 음성학의 소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음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 말소리 체계라고 하는 거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운론에서 그것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오늘 좀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운론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음성학과 음운론의 차이를 조금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음운론은 뭐다? 네, 음운론은 말소리의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소리 체계는 또 뭘까요? 말소리 체계. 그리고 음성학도 말소리라고 했는데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요? 자, 음성학하고의 공통점. 뭔가 다르니까 그래서 학문을 음성학으로 그리고 음운론으로 따로 분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언어를 우리가 한국어를 안단 말이죠? 또 영어를 안단 말이죠. 중국어를 안단 말이죠. 바로 그 언어의 음의 체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말소리 체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음운론이 뭐라고 했죠? 그 언어의 말소리 체계와 기능이에요. 패턴,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언어가 가지는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말소리의 체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할 때 음성학적인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음운론적인 관점이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게 음운론이에요. 음성학보다는. 음성학은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보이고 연습도 트레이닝도 훈련을 해야 보이는 거고 음운론은 그냥 우리가 뭐그거 하자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음운론적 관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언어가 다르다 할 때 우리는 그 언어의 자음과 모음, 그 언어의 말소리 체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체계, 영어 체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음성학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에 없는 음이 한국어에 있을 수 있고 한국어에 없는 음이 영어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음에. 마찬가지로 모음도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언어의 말소리 체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다 뭐다? 우리가 음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어 그 번역책을 보면 또 음소를 음운이라고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포님이라고 알고 계시고 음소와 수프라세그멘탈 음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운이라고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음소와 음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고 네, 스피치 사운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자음 모음은 음소에 들어가고 아까 자음 모음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문구면 분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게 팍팍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운소는 영어로 슈프라 세그멘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예를 들어서 폐쇄음, 파열음을 봐봐요. 한국어에는 세 개가 있어요. 비읍,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잖아요. 디귿, 쌍디귿, 티귿이 있어요. 영어에는 몇 개 있어요? 비읍, 피읍, 피읍. 양수음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각각 두 개씩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몇 개? 세 개씩 있어요. 자, 이 세 개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 개가.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음성 기호를 쓸 수 있고 다른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는 지금 기호로 안 썼어요. 일부러. 네. 그런 논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안 썼고요. 그냥 문자로 썼어요. 이건 문자예요. 기호가 아니에요. 문자로 썼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문자로 할 때 한국어는 이거를 자음으로 하고 이걸 모음으로 해요. 근데 이 자음의 그 문자를 어떻게 영어의 IPA 음성 기호로 옮기느냐는 그거가 이제 아직도 그 정착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개는 무성음으로 정착을 시켰어요. 그냥 다. 근데 이제 그게 IPA 기호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조금 이건 더 진보된 건데 어쨌든 또 예를 들어서 영어에 후, 부 이런 의미, 트, 느 이런 의미 한국에는 없어요. 그죠? 쉬는 뭐 음가는 없지만 쉬지 이런 거.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려워할 수 있어요. 발음할 때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발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다 발음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영어에 보시면. 네. 그리고 영어의 모음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쓴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조금 약속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음운 체계의 음성 기호 잘 알고 계시고 한국어는 아까 음정이 있다고 그랬죠. 길이 차이. 영어에는 강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강세의 차이로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뭐 품사가 결정이 돼요. 그 중요하죠. 그래서 언어마다 이 어떤 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음운 체계가 다르다, 말소리 체계가 다르다라고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뭘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네, 그게 의문론입니다. 자, 그러면 음성학과 의문론이 어떻게 유사하다? 말소리. 자, 둘 다 말소리를 연구한다. 네, 연구해요. 둘 다 말소리가, 스피치 사운드가, 대상인데, 스피치 사운드인데도 조금 달라요. 모습이.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의문론에서 그것만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제, 같은 소리, 다른 소리 이렇게 떠든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게 음소와 이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의문론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다 푸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차이점 첫 번째, 말소리가 달라요. 그냥 말소리 하면 똑같은데, 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포네틱스에서 음성학에서 연구하는 거는 실제 발음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폰이라고 해요. 폰, 폰, 음성, 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발음하는 구체적인 소리를 발음을 더 집중해서 연구한다 그러면은 음운론은 실제로 발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추상적이에요. 심리적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다? 음운론의 음소로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아까 보여준 게 다 이게 음소예요. 여기 있는 게 다 음소. 네, 여기 다 음소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말소리를 이온화 시키는 거예요. 해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말소리고 저렇게 말할 때 저런 말소리인데 이름이 똑같이 말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소리는 뭐라고 하고 폰이라고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어떤 동일한 거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이름을 붙여야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음소와 이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 하지만 지금 음성학에서는 우리가 앞에 영역을 말했잖아요.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그리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조음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실제 발음을 연구를 해요. 음성학은. 그리고 음운론은 아까 말했던 그런 말소리 체계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비교를 하고 언어 간 비교를 하고 네 조금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르고 같은 게 바로 이제 음소와 이름을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말소리는 말소리인데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음운론에서 하는 말소리는 음소라고 해요 우리가 이름을 짓자 뭔가 발음이 다른데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발음은 실제로는 다른데. 그럴 때 우리가, 그 같은 발음을 음소라고 이름을 짓자고, 이름을 지어준 것 뿐이에요. 음소라고 하자. 포님이라고 하자. 그리고 실제 액츄얼 사운드는 폰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여기 더 붙는 게 이음, 엘로폰이에요. 이따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 음소와 이 음의 가장 그 언어 간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유기, 에스포레이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에스포레이션이 어떤 나라에서는 음소적인 기능을 하고 어떤 나라 말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음소 이음을 다른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질문 여러분한테. 자, 비읍 소리가 지금 비빔밥 했을 때 몇 개가 있죠? 한 개, 비 할 때 비읍 한 개, 빕 할 때 한 개, 뭐 여기는 뭐 두 개나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다음 비읍은 같은 소리인가요? 다른 소리인가요? 뭐 두 개 고를 수도 있고 안 고를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질문에 답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비읍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지금 봤을 때는 다 어때요? 같아 보이고 소리를 들을 때도 그렇게 다르게 들리나요? 그렇게 다르게 들리지 않을 수 있죠. 네. 모국어 하자라면, 한국어가 모국어라면, 이게 아마, 이게 달라요?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도,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쉬울 거예요. 그 같아요.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뭐다? 같은 소리에 속하다? 음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제 이 발음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기계에 넣어봤어요. 달라요. 어? 제일 앞에 있는 비읍은 아까 우리가 봤던 유기음이 나와요. 그런데 가운데 비읍은 약간 유성음 같아요. 제일 밥 할 때 이 엄알에 있는 비읍은 약간 발음 나다가 많은 것 같아요. 밥 하고 이렇게 끊어져요. 어? 이렇게 다른 소리예요. 자, 음성학적으로는 똑같은 비읍이 음운적으로 같은 소리에 해당하는 비읍이 음성학적으로는 다른 소리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네. 음운적으로는 같은 소리다. 음소. 음성학적으로는 다른 소리다. 이음. 달을 이자를 써서 이음소. 이음이라고 해요. 영어에 제가 글을 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영어에 baby 했어요. baby 아기라고 하는 거. baby 앞에 B와 baby 할 때 B 가운데 B가
같을 수도 있고 역시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비에 들어가요. 음운론적으로. 그런데 실제 기계에 놓고 봤더니 첫 번째 소리는 무성음이고 maybe의 가운데 비는 무성음인 거예요. 유성음인 거예요. 달라요. 음성학적으로. 자,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소 이음을 붙이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에스포레이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프트크 제가 저기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종이를 이렇게 놓고 프, 팔, 탈 하면 종이가 움직인다고 했죠. 공기가 이렇게 나와요. 공기가 나와서 이 프, 트, 크, 파이, 타이, 카이 할 때 이 종이가 움직여요. 공기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출되는 소리가 유기음이다, 기식음이다.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스파이 안 한다고 그랬죠? 스파이, 스파이, 스타이, 스카이. 약간 쌍기읍, 쌍비읍에 다 가까워요. 공기가 안 나와요. 뭐라고 해요? 무기음, 비기식음. 네. 유기음과 무기음의 차이가 영어에 있죠? 파이, 스파이. 자, 그럼 제가 또 질문할게요. 푸트크는 같은 소리인가요? 다른 소리인가요? 네, 답해 주세요. 같은 소리다 할 때는 뭐다? 음소, 음운원 쪽으로. 다른 소리다 할 때는 뭐다? 음성학적으로. 이 음소, 피의 이 음소. 네, 그게 음소와 이 음소의 차이예요. 하나의 음소는 하나의 이음만 가질 수도 있고요. 뭐 10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왜? 음성 환경에 따라서 발음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화자간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럴 때 이음, 음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같은 소리, 다른 소리에 아주 그 적나라한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어의 T 소리예요. 영국식 영어는 T 발음을 되게 워터 하면 워터라고 발음을 한대요. T로 해요. 지금도 거의. 근데 미국식 영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미국식 영어는 워터 안 그래요. 워러. 그죠? 여기도 탑이 있고 스탑이 있고 리틀 이렇게 T가 다 들어있어요. 발음은 T예요. 다 T인데 어,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발음을 안 한대요. 탑, 스탑 이렇게 안 한대요. 뭐 리틀 이렇게 안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밑에처럼 한대요. 탑, 스탑, 리틀, 키튼, 허너. 여긴 T가 없어졌어요. 자, 어때요? 똑같은 T가 어떤 단어에 어떤 음성 환경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발음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T인지 아닌지 말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소리다 할 때는 우리가 T 하나다. 포님이다. 음소다. 그런데 똑같은 T가 다르게 발음된다. 이거는 엘러폰이다. 이름을 붙여준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Allophones of the same phoneme T. 자, 많은 음운론 문제들이 제일 처음에 다음 자료에서 음소를 찾아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같은 음소의 이음이냐 다른 음소의 이음이냐 그 말은 음소가 같냐 다르냐. 자, 요거 찾는 거가 제일 음운론 문제에서 첫 번째 할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이해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음소를 찾는 문제는 의외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음소를 찾았다? 그 다음에 못 찾았다? 그럴 때 이제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그건 조금 더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습 문제를 제가 여러분하고 푸는데 아마 그 다음 단계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그림만 봐도 음소와 이음소의 관계가 너무 명확하죠. 같은지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는 실제 발음되는 T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존재로 그냥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후어님이라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발음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든가 봐요. 추상적이고 심리적이야?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T를 알고 있지 여기 밑에 있는 음을 다 몰라요. 실제 발음하는 음 누가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네이티브 스피커, 모국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발음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음운론의 T를 더 어려워해요. 솔직히 알고 있는 건 이건데, 음소인데. 그죠? 그래서 더 가깝게 친하게 지내보세요. 일단은 어쨌든. 자, 그래서 아까 에스포레이션의 역할이 언어의 체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한국어, 영어, 뭐 힌디어 제가 했는데 한국어, 영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뭐 편하니까. 자, 한국어의 T는 이렇게 TH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음소예요. 그리고 왜 음소냐? 딸 했을 때 이 T도 T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T로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T하고 스타를 붙이거나 T하고 컴마를 하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T로 표시할게요. 유성음과 무성음 사이로 표시했어요. 이건 제 책이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탑 할 때 TH가 있고요. 스탑 할 때 T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우리 했어요. 벌써 이미 했어요. 이 T는 같은 음소예요? 다른 음소예요? 영어의 T는 탑을 탑이라고 발음을 못해요. 항상 탑이어야 되고요. 스탑은 스탑이어야 돼요. 근데 같은 T에 들어가죠. 같은 T예요. 철자는 이 발음 기호를 다르게 쓰긴 했지만 똑같은 T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음소가 하나예요. 영어에서는. 에스퍼레이션이 있고 오프의 차이가 음소를 다르게 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두 개의 다른 소리가 있지만 하나의 음소예요. 그러나 한국말은 달라요.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똑같은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딸 이렇게. 이럴 때는 TH와 T가 에스퍼레이션 차이만 있을 뿐인데 달라요.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럴 때 영어에서는 이렇게. 자, 영어에서는 T와 TH가 하나의 음소의 이음에 들어가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각각의 음소가 됐어요. 음소의 이음이에요. 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제가 음소와 이음. 언어에서 에스퍼레이션이 이렇게 다르게 어떤 언어는 음소를 달리 하는데 어떤 언어는 하나의 음소가 되는 거예요. 힌디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주면 자료를 주면 제일 처음으로 할 게 최소쌍을 찾는 거예요. 자, 최소쌍이 뭐다? 라고 했죠? 자, 동일한 음성 환경을 지녀야 돼요. 그렇지만 똑같은 위치에서 그 음만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펜, 벤 하면은 P와 B만 다르죠. 이거 지금 철자예요. 음이 아니에요. 음성 기호로 쓰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그냥 제가 철자로 쓴 거예요. P와 B만 다르고요. 텐, 덴, T와 D가 다르고요. 캔, 겐, K와 그가 달라요. 자, 이런 단어 쌍이 최소쌍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최소쌍. 자, 뭐라고 했죠? 자, 환경이 모두 같고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환경의 요소가 다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 같은 위치에 있는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다르고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라고 했어요. 세 개가 만약에 이런 쌍이 있으면 트리플렛이라고 그래요. 페어가 아니고 페어는 두 개가 하는 쌍인 거죠.
네, 그 세 개가 한 쌍이면 트리플렛이라요. 한국말에 그러니까 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최소쌍에 있는 이 음은 다 음소다, 포님이다라고 해요. 한국말도 풀, 딸, 키, 네. PH라는 음소가 있어요. 한국말에는. 영어에는 없어요, 지금. 네. 달라요. 음소예요. 그리고 한국말은 세 개가 있다고 해요. 달, 탈, 딸, 이렇게. 그래서 그 기호를 뭘로 할 것이냐? 논쟁이라는 거죠. 아까 뭐 스타를 쓴다든가 그 에스타릭 표시 별표를 한다든가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 학자마다 그런 표시가 IPA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뭘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과 있는 분들 계시는데 숙제예요. 한국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숙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세소쌍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자료를 주면 최소쌍을 불을 끄고, 눈에 불을 켜고 최소쌍을 찾아야 돼요. 이따가 제가 찾으라고 할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음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창을 찾으면 쉬워요. 데이터가, 제일 쉬운 데이터가, 자료가 최소창을 쌓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교재 같은 걸 보면 어떤 교재들은 뭐 이렇게 의문문 문제도 단계별로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있어요. 1단계 문제가 뭐다? 그 자료 안에서 최소쌍을 찾고 최소쌍이 찾으면 뭐가 있다? 음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부터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준 자료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그 다음 거 푸지 마시고 먼저 최소쌍이 눈에 보이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단어 데이터가 10개 중에 10개 안에 찾는 거예요. 10개 안에서만. 딱 그 데이터 안에서만. 어떤 언어를 할지라도. 네, 그래서 자, 최소쌍을 이루는 그런 그 음들은 무슨 분포에 있다 그런다? 컨트라스트, 대조적 분포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pet, bad, P와 B는 서로 이 최소쌍에 있고 단어의 의미를 구분함으로 대조적 분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F와 V도 대조적 분포에 있다. S와 She도 대조적 분포에 있다. He도 하고 Had도 대조적 분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 쌍을 구분할 때 그거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면 대조적 분포가 있다. 즉 말의 뜻을 구분하는 두 개의 소리는 대조적 분포에 있다라고 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아까 설명했어요. 세 개가 한 쌍이 될 때는 미니멀 트리플렛. 그래서 미니멀 페어를 찾으면, 미니멀 트리플렛을 찾으면 다 뭐다? 그 음들은 대조적 분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예를 줘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펫, 벳 보기를 주고 다음 보기는 어떤 분포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펫, 뱃을 주면 무슨 분포다? 아, 대조적 분포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펫 주고 스펫을 줬어요.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그 다음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이런 거. 상보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그 음이 결코 같은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음들을 가리켜서 서로 그 두 음은 상보적이다. 상보적인 분포에 있다. 자, 여기 지금 에스테릭 표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스펫하고 발음이 되지만 뺏트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펫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펫. 그리고 스펫도 마찬가지로 스펫.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못 발음해가지고 스파이 한다고 했잖아요. 스파이가 아니고 원래 스파이가 맞는데 자,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럼 또 이제 연습 문제. 다음 스펫과 펫을 주고 다음은 어떤 분포에 있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1번 대조적 분포, 2번 상부적 분포, 3번 자의분이, 4번 대립적 분포 이렇게 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한다?
상보적 분포라고 해야 돼요. 서로 이 의미, pH라고 하는 의미, 스페이스에 나타나지 않고 P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펫이라는 환경이 안 나타나요, 서로가. 그러면 P와 pH, 이런 관계에 있는 놈은 상보적 분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상보적 분포는 항상. 자, 그 다음에 최소상, 네, 한국말에 대한 건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프와 뿌, 트와 뜨, 크와 끄는 한국어에서 다른 음소인가? 아니면 같은 음소의 이음인가? 자, 이런 말을 묻는 건데, 여러분이 영어로 물어보니까 이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더라고. 다 한국말, 그 영어로 되는 문제도 이런 물음이에요. 다른 음소의 이음인가? 같은 음소의 이음인가? 다시 말하면 같은 음소인가 다른 음소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상을 찾으면 다른 음소고 못 찾으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의 분포도 중에 마지막 자유변이에요. 자, 자유변은 개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을 할 때 똑같은 발음인데도 방언으로 차이가 있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남부 방언, 뭐 중부 방언 이렇게 할 정도로 다르죠. 우리도 그러죠. 화자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요. 립 발음하잖아요. 똑같은 립인데 어떤 사람은 립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립 하고 받침처럼 쓰고 달라요. 발음이 조금. 그럴 때 이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달라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화자간 차이, 혹은 단어 차이, 혹은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아까 말했죠? 워터, 워러 뭐 이렇게.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이런 음들은 자유 변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 베리에이션 그죠? 한국말도 있어요. 지금도 같이 쓰고 있죠. 짜장면 했다가 자장면 했다가 자장면 하니까 너무 맛이 없어 보여서 다시 짜장면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표준화를 시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짜장면이나 뭐 효과나 이런 거를 효과라고 해라, 효과라고 해라, 자장면이라고 해라 막 그렇게 이제 표준법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써요. 왜냐하면 발음을 할 때 자연적으로 효과가 되지 효과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정심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칙을 어떤 규약으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국말의 표준 발음법도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음을 그렇게 안 하니까. 네. 영어의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It's me, it's I가 맞나? 근데 it's me가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머티컬과 acceptable 이런 것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면 그게 그냥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세 번째 자유변이.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 보기를 주고 그래서 또 립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보기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자유변이, 대조적 분포, 뭐 상보적 분포, 그리고 뭐 되게 지문은 5개를 제가 두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든가 뭐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 1단계 문제는 최소쌍을 찾는 문제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1번부터 12번까지 뭐 킬리즈인데 그러니까 의문문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여기 데이터를 딱 주면 이 데이터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언어를 몰라요. 전 못 풀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떤 연습 문제든지 그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그 자료 안에서 다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찾으면 돼요. 12개 안에서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자, 최소쌍, 음소 찾을 수 있어? 최소쌍이 있나요? 하고 물어볼게요. 1번부터 좀 그 투시를 잘 해보세요. 자, 시간상 없어요. 아무리 찾으셔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죠? 없죠? 네, 없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아예 문제는 치료성 찾는 문제도 없어요.
되게 어떤 자료가 나오면 음을 줘요. 그 음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도록 주거든요. 그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음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질문은 모음이 이와 하나 모음은 보이스리스 이예요. 모음 우와 보이스리스 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최소쌍을 찾는 문제가 더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아직 최소쌍을 이해를 못하신 분은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포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문제를 자, 밑에 문제는 아까 나온 거예요. 동일한 음소의 이음인지 다른 음소의 이음인지 결정하고 아까 김혜영 님이 질문하신 게 이런 거예요. How you determine, how to determine인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증거 예시를 제공하자. 네, 이게 만약에 음소다, 다른 음소의 이음이다, 그럼 뭐가 증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최소쌍이에요. 최소쌍을 주면 증거예요. 근데 없으면, 다른 음소가 아닌 거가 되겠죠? 그럼 다르게,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네들은 음소가 없네. 음소가 아니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와 보이스레스 이, 우와 보이스레스 우가 처한 환경에서 음소가 없단 말이죠, 다. 그죠? 그러면 같은 음소 이음이란 말인데 다른 음소 이음이 아니고 음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이 보이스레스 이하고 우와 보이스레스 이 우가 처한 환경, 음성 앞뒤 환경을 봐야 돼요. 그거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으로 어떤 일반어가 있나? 어떨 때 이 음이 나오는지가 좀 그 시킬 수 있나?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요거를 하셔야 돼요. 유성음과 무성 모음쌍. 자, 이거는 이는 유성 모음이고 이거는 보이스리스라고 했어요. 무성 모음이 나타나는 환경, 음성 환경을 적는데 이걸 적는 것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다 적는 게 아니라 이가 처한 앞뒤, 앞에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말인 거예요. 어말. 단어 제일 끝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단어 앞에 왔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나? 아무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본다고 봤는데 잠깐만 볼게요. 음, 말이 아니. 음.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머킬리스 그 애에서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구나. 자, 여기서 보면은 자료를 여기 1번이 P산이잖아요. 그러면 음성항을 어떻게 적냐면 여러분이 여기 보이스레스 E를 놔두고 앞에 P가 있고 뒤에 S가 있구나. 보이스레스일 때 앞에 P가 있고 뒤에 S가 있구나. 이걸 적으면 돼요. 하나 적었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U를 적으면 돼요. 앞에 D가 있고 뒤에 P가 있구나. 그리고 보이스레스 U 같은 경우에는 앞에 P가 있고 뒤에 K가 있구나.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레스 U인데 앞에 P가 있고 Q가 있고 이래서 앞에 뒤에 그 자음이나 환경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거는 틀렸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네. 이렇게 싹 UI일 때, 이음일 때, 보이스레스 이음일 때, 세 번째 우일 때, 그리고 보이스레스 우일 때 딱 이렇게 적어봐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이거서. 여기서 이제, 이들 중에 어떤 게 음소고 어떤 게 이음일까? 어쨌든 지금 다 음소는 그러니까, 다른 음소로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음인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것을 음소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예측이 어려운 것을 음소로 해야 돼요.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규칙으로 예측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예측이 어려워요. 보이스레스 아이가 예측이 어려워요. 자, 근데 이게 보는 눈이 처음엔 절대 안 생겨요. 잘 못 봐요. 그런데 몇 개 연습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뭔가. 그래서, 아이가 볼 때는 뭐 피도 있고 뭐가 복잡한데, 보이스레스 아이를 봤더니 다 푸, 크, 크, 쓰, 트.
그리고 보이스레스 우를 봤더니 푸푸스 뭔가 있어요. 자, 뭔가 무성음이 오니까 유성음이 원래 다 모음은 유성음이라고 그랬죠? 보이스레스가 되는 거예요. 무성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눈이 이제 그 자료를 적어 놓고 보여야 돼요. 그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이거는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라. 뭐, 그리고 음운 규칙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우는 우를 음소로 놓고요. 무성음 앞에서 보이스레스 이가 된다. 보이스레스 우가 된다. 이렇게 일반화를 말로 쓸 수 있어요. 영어로 쓸 수도 있고 문장으로. 음운 규칙은 A가 언제 B가 되느냐. 그거 이제 제가 책에 적었는데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나 우가 becomes 화살표가 becomes 보이스레스 이 보이스레스 우 언제 무성음 앞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유사한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R인가 보이스레스 R인가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또 거의 유사한 문제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음성 환경을 잘 적는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네. 아마 요 채소성 찾는 문제를 많이 안 하셨다면, 전혀 안 하셨다면 요 지금 이해하시기 힘드세요. 어쨌든 일반화 음운 규칙까지도 우리가 음운론에서 지금 다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스텝을 나가셔야 돼요. 자,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요. 이 정도로 음운론 2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